의 이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과 염기 그리고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산이라는 거하고 염기를 좀 구분을 좀 해달라라고 했죠. 산과 염기, 그다음에 산성과 염기성, 이거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로서 구분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죠? 네, 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 중에서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염기는 마찬가지죠. 수용액 중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산과 염기라고 하는 말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산성과 염기성은 성질이라고요. 성질. 그래서 산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의 이제 산들이 내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가 있었죠? 신맛을 낸다거나 아니면 지시약을 색깔 변화시키는 게 있었죠. 네, 지시약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외우셔야 됩니다.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그 다음에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그리고 리트머스에서는 붉은색, 그 다음에 푸른색 뭐 이런 것들 변하는 거 있었죠. 이거 구체적으로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을 녹인다라고 하는 성질, 그리고 탄산칼슘하고도 반응해서 CO2라든지 아니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게 있었고, 염기성이라고 한다면 쓴맛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시약 색변화가 있었고요. 단백질을 녹인다, 이런 성질들이 있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성이 있었고, 이런 성질들이 산의 성질인 거고, 이런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들을 산이라고 부른다. 구분을 좀 해달라라는 거고요. 산성, 그러면 이 산성의 원인, 산의 정의에서 나왔죠. 산성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수소, 네, 이온 때문이었다. H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산성의 원인은 H 플러스 때문이었다. 염기성의 원인은 뭐예요? OH 마이너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화 반응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거는 중성이라는 얘기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산성의 원인은 아까 뭐였죠? H 플러스 수소이온을 갖고 있는 게 산성의 원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에 염기성의 원인은 OH 마이너스다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가 만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H 하나하고 OH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2O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H2O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내는 성질은 중성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이런 상태를 중성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중성이 되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뜻을 좀 기억하시고요. 중화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 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중화점은 중성 상태가 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중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실험을 시켜보니까 중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이 나오는데 그 열을 중화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염하고 염기의 염은 다른 거예요. 염기할 때 염은 따로 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염기를 통째로 아셔야 되고요.
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 때문에 염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염은 뭡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온이 결합했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일반적으로 염이라는 말로 불러요. 근데 이제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우리가 염기에서 배웠던 애들 있죠? NaOH 이런 것들이 지금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란 말이에요. 산은 좀 달라요. 산은 H와 Cl 이것도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잖아요. 자, 비금속과 비금속은 뭐예요? 산은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은 크게 뭐 이상한 게 없는데 염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요. 일반적인 염기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이라고 해놓고 단지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염기도 그러면 염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한을 둬야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뭐가 아닌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산이나 염기가 아닌 거 요거를 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뭐 문장을 잘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산, 염기를 제외한 이온 결합 물질을 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용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 자,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산과 염기를 섞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일이 있는지 산과 염기를 이제 섞어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중화 반응을 찾아보자.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화반응이라는 게 뭐냐? 산과 염기 섞어보자라는 거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중성이 되는 변화의 과정.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성이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중화반응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 실험은 이따가 다시 한번 끝나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페이지를 넘어와서 192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중화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다?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보면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요.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이 발생한다. 중하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의 정의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정의를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5개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4개의 주연과 하나의 조연인데요. 산하고 네, 염기입니다. 산과 티나는 걸로 좀 써봅시다. 네, 산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도 등장하고 이렇게 5개예요. 자, 중화 반응의 정의를 할 때 필요한 거 산과 염기 그리고 물과 염 마지막으로 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들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만들고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중화 반응은 중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뭐예요? 산하면 포인트가 뭡니까? 수소 이온이었죠. 그다음에 염기하면 포인트는 수산화 이온이겠고요.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물이죠. H2O.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식이 네, 아래쪽에 쭉 정리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산과 염기가 만나느냐 이런 내용들이 아래쪽에 식으로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모형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산 플러스 염기 얘가 만나서 물과 플러스 염이 나오고 여기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물질이에요. 이거는 반응물이고요. 네, 산하고 염비라고 하는 거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얘네는 반응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하고 염 같은 경우에는 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물질이라서 생성물이 됩니다. 물질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네, 이 열은 물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로 이렇게 좀 나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건 눈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사용할 때는 이것만 일단 화학 반응식에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써놓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중화 열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까지를 알고 싶을 때는 열을 포함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지 않고 열이 포함됐다고 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열 화학 반응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더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학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산에 가장 대표적인 걸 많이 쓰이는 건 염산입니다. 그래서 HCl 염산과 NaOH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수소와 염소로 나뉘어 있어요. 염산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소와 염소 이온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자,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었죠. 이 상태가 섞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이온화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항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붙었다가 또 물이 옆에서 땡기니까 이 주변에는 물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H2O가 계속 옆에 있거든요. 이 H2O가 주변에 막 있으면서 얘네를 계속 끌어당기니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NaOH도 마찬가지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고요. 자, 그런데 섞이잖아요. 얘네가 섞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NaOH가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H랑 Cl도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중에 NA와 Cl도 만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네도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도 붙었다가 떨어졌다를 해야 되는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얘네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지 않고 만나게 되면 H2로 바뀐 다음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넷이 놀고 있는데 다른 애들끼리는 만났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만큼은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H2O로 딱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계속 뭐만 남아요? 얘네 넷이 섞여 놀다가 무작위로 놀다가 H하고 OH가 계속 사라져 나가니까 NA와 Cl 마이너스 얘네들만 그냥 남게 되겠죠. 자, 처음엔 어떻게 들어왔어요?
H하고 Cl이 들어왔죠. 네, H 플러스랑 수소이온이랑 Cl 마이너스가 친구였습니다. 자, 얘네 둘이 들어와서 붙었다 떨어졌다 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은 누구예요? NA하고 OH요. 그래서 NA하고 Na 플러스 이온 나트륨하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나게 되면 H2O로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뭐만 남아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만 남는 미안합니다. Cl 마이너스만 남게 되겠죠. H2O와 함께. 자, 그렇게 나온 식이 요 아래쪽에 있는 식이에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어떻게 됐어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섞어주면 사라지죠. 여기에는 H 플러스도 안 보이고요. OH 마이너스도 안 보이죠. 뭐만 있어요? 얘네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H2O가 새롭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다 정리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화열이 발생한다. 간단해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서로 원래 당기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얘네가 원래 서로를 끌어당기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딪힌다고요.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꽝 하고 충돌이 나오면서 이 충돌 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충돌 시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게 이 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자? 열은 열인데 이게 무슨 반응에서 이 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네, 중화 반응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열이니까 얘를 중화 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화열이라고 하는 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부딪혀 가지고 물이 만들어질 때 나오는 열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꼭 기억을 하세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생성될 때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성되는 물의 양이 중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할 수밖에 없냐면 생성되는 물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화열의 양이 커지게 증가하게 된다.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이런 방식으로 중성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균염산을 이렇게 부피와 수산화트륨 부피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섞어줬는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자, 중화 반응에서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 비커에 비커를 놓고요. 자, 첫 번째 비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수소하고 물균염산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비커 안에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수소가 들어 있죠. 수소하고 그 다음에 CL인가요?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들어있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뭘 집어넣는다?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죠.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나트륨 하나 하고요.
뭐가 들어가요? OH 하나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OH하고 H가 만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네, H2O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H2O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네가 사라지고요. 이걸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있는 게 나번 그림이죠. 나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또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뭘 집어넣어요? Na 하고요. 네, 그 다음에 OH를 또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OH하고 네, 여기 있는 H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H가 H를 딱 만나요.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붙어가지고 네, H2O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네, H2로 바꾸고 얘네들은 반응을 해서 사라지고 H2O로 이렇게 바뀌더라. 자, 그러니까 다번 그림이 이제 됐죠. Na 2개, Cl-2개, H2O가 2개 들어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Na 플러스 OH를 또 집어넣어요.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집어넣어도 H 플러스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OH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상태가. 그래서 가나다라가 어떻게 용액의 성질이 바뀌어가는지를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번에는 지금 안에 뭐가 있어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분명히 들어있죠. 그래서 네,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여기 있네요. 아직 안 들어있네요. 가는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산성이겠네요. 자, 나번 볼게요. 나번은 지금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H2O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도 산성이겠죠. 누가 더 세요? 가하고 나중에는 가가 더 강한 산성이 되겠고, 나는 더 약한 산성이고요. 다의 경우에는 OH하고 NA가 또 들어와가지고 H하고 OH가 만나서 H2O 두 개가 생겨서 뭐가 없어요? H 플러스가 지금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OH 마이너스 있느냐? 없네요. 그림 보면 그냥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 없는 상태 뭡니까? 중성인 상태다라는 거고, 여기가 다가 바로 뭐예요? 중화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라의 경우에는 하나씩을 더 집어넣으니까 지금 OH-가 하나 생겼죠. 자, OH-가 생겼다는 건 이 용액은 뭐다? 염기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온의 개수 한번 써보세요. 이온의 개수 한번 써볼게요. 총 개수요. 수소 이온 처음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염소 이온도 염호 이온 2개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을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데, 넘어갈 때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수산화 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수소이온 한 개랑 반응을 해서 여기에 있는 한 개와 수소 한 개와 반응을 해서 얘가 뭐가 돼요? H2O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번에는 뭐만 남습니까? 수소이온 한 개만 남고요. 염화이온은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까 2개 남고, 수산화이온은 없죠. 자, 그러면 총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 이온의 개수 처음에 가에는 4개 있었죠. 나에는 1, 2, 1이니까 역시 4개 들어있죠. 안 바뀌네요. 다 한번 볼까요? H2는 이온이 아니니까 당연히 빼야 되겠고요. 자, 다번도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Na 한 개랑 OH 한 개씩 들어갑니다. 그럼 NA는 반응을 안 하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다 해도 2개 있으면 되겠고요. 염화이온 반응 안 하니까 2개 있는데 수산화이온하고 수소이온은 반응을 하죠.
이거 하나가 반응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수소 사라지고 수산이온도 아직은 없는 상태. 그래서 뭐예요? 총 또 4개네요. 총 이온수는 안 바뀌죠? 네, 총 이온수가 처음부터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안 바뀌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Na 한 개하고 OH 한 개를 또 집어넣는데 OH가 반응할 수소가 이번엔 없으니까 마지막에 라 안에는 수산화이온이 그대로 있는 거고 나트륨도 반응할 게 없으니까 3개, 염화이온 2개가 남아 있는 거죠. 수소이온은 없었고요. 자, 이거 가지고도 액성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림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쭉 파악한 다음에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라는 산은 절대로 아닐 거고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얘는 염기구나, 요것 때문에 염기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 다의 경우의 성질은 없죠.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니까 다는 중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나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하나 있는데 수산화이온은 없으니까 얘는 산성이구나. 가도 2개 있어요. 수소이온은 2개, 수산화이온은 없으니까 얘도 산성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총 개수 아까 라에서 안 봤는데 라의 총 개수는 6개로 늘었죠. 그러니까 중화점이 지난 이후부터 이온의 전체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표에다가 한번 한 가지만 더 써보시면 생성된 H2O의 수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개가 돼요? 가에는 반응을 아직 안 했으니까 0이고요. 나에서는 H2 하나 반응했으니까 1개 들어있죠. 다에는 2개 들어있고 라에도 2개 들어있고 그러니까 더 집어넣어도 늘어나지 않고 여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고요. 온도도 마찬가지죠. 열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나 중화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화열이 처음 가에서 발생하는 중화열은 반응을 안 했으니까 0이겠죠. 나에서는 반응을 했잖아요. 그럼 중화열을 A만큼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에서는 2A만큼 중화열이 나와야 되겠죠. 라에서도 2A만큼이 나오고요.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하고 라에서는 열이 똑같이 중화열이 나오는 양이 똑같으니까 온도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를 처음 있었던 용액의 양을 뭐 20ml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얼마 넣었냐? 뭐 10ml를 넣었어요. 그러면 나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30ml죠. 거기다 또 10ml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는 40ml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ml를 집어넣으니까 라는 50ml가 되겠죠. 지금 어떻게 돼요? 부피가 점점 증가하죠. 자,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데 처음 물의 그 온도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20도짜리라고 하자고요. 요 수산화트륨 수용액도 전부 다 20도씨의 액체라고 생각했을 때 온도가 분명히 다하고 라에서 발생하는 물의 양, 미안합니다. 중화열의 양이 같았죠? 2A로. 중화열은 똑같은데 누가 더 양이 많아요? 다의 경우에는 40ml고 라는 50ml잖아요. 그러니까 40ml의 물을 EA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가열했을 때랑 더 많은 양의 물을 EA라고 하는 열 에너지로 가열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열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온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양이 많은 50ml는 온도가 좀 더 낮겠죠. 그래서 온도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 경우에도 온도 그래프는 이와 같은 방식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4번이 되겠죠. 이 정도가 나, 여기를 가 이렇게 한다면 이 온도가 뭐 20도에서 출발을 하겠죠. 요게 몇 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5도씨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여기랑 똑같이 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3도씨 정도라고 할게요. 가는 그러면 21도로 갈까요? 대칭을 좀 맞추기 위해서 아까 중화 반응은 발생하는 중화열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물의 양에. 그러니까 21도씨로 그냥 해놔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과연 몇 도냐? 라고 나는 온도가 같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앞에 실험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가 실험에서는 중하열이 얼마냐면 0, 중하열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온도가 21도짜리였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이 20ml였다고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20ml를 가열하는 거고, 나번은 얼마냐면 A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30ml를 가열하는 거고요. 답번은 2A라고 하는 열 에너지로 40ml를 가열하는 건데, 라번이 2A를 가지고 50ml를 가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라가 같으려면 비율이니까 2A를 가지고 60ml를 가열하면 나번에 딱 2배니까 물도 2배, 에너지도 2배니까 거의 같은 온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야 2배죠. 근데 물의 양이 2배보단 작으니까 온도는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 온도로 내려오는 게, 양쪽이 대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나게 되더라. 요 정도로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정도로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앞에 그래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앞 페이지로 한번 가서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는 지금 양쪽이 완전 대칭으로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에 부피를 보세요. 부피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부피가 합하면 다 얼마예요? 2하고 10이면 12ml죠?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12ml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물의 부피를 통제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그러니까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물의 양이 일정하니까 여기에다가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요? 열 에너지를 공급한 양과 비례해서 그냥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공급된 또는 뭐 발생한 열 에너지의 양과 온도가 같아지는 이유는, 비례하게 되는 이유는 물의 양을 통제를 해놨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차이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 48, 왜 똑같은 온도가 나오느냐? 물근염산 1ml 안에 수소가 1개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물근염산 2ml 안에는 수소이온이 2개 있겠죠. 그럼 여기가 개수대로 하게 되면 H 플러스가 2개 있으면 수소나트륨 용액에 OH-가 10개 있어도 실제로 반응을 하면 H 플러스 하나랑 OH 플러스 하나가 반응해야 되니까 반응해서 나오는 물의 양은 얼마예요? H2O는 2개 만들어지겠죠. 4, 8이면 4개 만들어지겠죠. 6, 6이면 6개 만들어질 거고 8, 4면 4개 만들어지겠죠. 수소나이온이 적으니까 여기 맞추겠죠. 그 다음에 12면 2개밖에 안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부피가 같고 만들어지는 물의 개수가 같은 요렇게 4개 만들어졌으니 요렇게 대칭으로 같은 온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칭형으로 나오려면 밑에 있는 온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성일 때, 즉 중하점에서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화점을 우리가 찾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으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뭘 가지고 하느냐. 네, 다음 페이지에 193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질문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에서 라까지 요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릴 때 색깔을 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산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무빨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 떨어뜨리면 산성이었으니까 가는 무색이겠죠. 나도 무색이겠고요. 다 중성이니까 무색이겠고 라는 염기성이 드디어 나왔으니 이거 빨간색이겠죠. 자, 그러니까 중성 상태를 어떻게 찾느냐? 계속 무색이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그 바뀌기 바로 직전이 중화점이구나 이렇게 알아낸다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에는 우리 앞에서 지시학할 때 우리가 다뤘던 거 있었죠? 여기요. 네, 중성 상태의 색깔 한번 보세요. 리트머스는 없지만 메틸오렌지 노란색인데 BTB가 지금 다르죠. 이렇게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BTB를 사용하게 되면 초록색을 띌 때가 중화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페노프탈레인은 이렇게 있다가 바뀌게 되면 중화점이다 라는 거고, 메틸오렌지는 바뀌면 중화점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BTB는 초록색을 띠게 되면 중화점이다 라고 해서 초록색인 걸 관찰하면 되니까 BTB를 이용하면 좀더 좋을 것 같잖아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BTB가 많이 나옵니다. 중화가 되면 색깔이 달라지니까 중화점을 찾을 때는 BTB를 이용하게 되면 BTB가 노란색으로 되는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런 식으로 가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실제 상황은 설명해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교과서마저 찾아볼게요. 자, 중화반응에서 혼합용액의 액성은 반응 전 네,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 요 두 가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남아있으면 산성이고요.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면 염기성일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는 중화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네, 똑같을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중성이 된다라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으면 걔의 액성을 띠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확인 문제도 중화 반응의 기본식 기억하시면 바로 되겠죠. 중화 반응의 기본식 뭐였더라?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고 추가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중화 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방출되게 된다. 괄호를 친 이유는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식인데 다 외운 다음에는 이것만 쓰면서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것만 쓰면서 정의를 쭉 중얼중얼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질문 다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네,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의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짧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